주변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 나이 들수록 당당하지만 겸손하고 아주 지혜로우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나이가 더 많다는 것을 내세워 자기보다 어리다면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면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점점 나만 봐달라며 떼를 쓰거나 애가 되기도 하고 보호받기만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수록 점점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신중함을 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만을 앞세워 어른 대접을 받기만을 바라며 노력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말한 부분들도 모두 장점이 되고 모두 단점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대적인 단점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옳고 그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옳음도 그름도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에 정말 공감이 많이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며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조금 더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좀 더 성숙한 내면을 갖기 위해 피해야 하는 행동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처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아랫사람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탓만 하며 흉을 보거나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와 나이는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꾸준히 내면을 가꾸고 평소에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들은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럽다거나 지혜롭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남에게 심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식 또는 며느리나 사위 등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습니다. 나이만 많다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던 적이 있는데요. 한 편의점에서 나이 드신 고객이 나이 어린 알바생에게 반말을 하며 담배를 달라고 하고 나서 돈을 건넬 때 돈을 휙 던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너무 큰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이든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랫사람도 어른에게 예의 없이 굴거나 잘해주어도 고마운 감정 없이 무례하게 군다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 중에는 아직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나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어린 사람에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며 세상 참 많이 산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처럼 나이와는 상관없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절대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을 줄이려고 말수 자체를 줄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내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까지 정중하게 예의 있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몇몇 사람 때문에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풍을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자랑뿐만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과 더불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회장을 했다는 둥,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심지어는 처가 자랑, 시댁 자랑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돈을 좀 번다고 자신보다 못 버는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누군가 나는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야. 저런 사람이면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상대에게 너의 분수를 알라거나 너는 급이 너무 안 된다며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거나 심지어는 신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마저 비아냥거리며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허풍을 잘 떨수록 거짓말도 잘하게 되어 다음번에 만났을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듯 겉으로 티내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척 행동하면서 조언을 한답시고 매번 가르치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상대방이 잘 되라고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허세를 떨며 조언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심하고 자기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에게는 갖은 아양을 떨며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최악인 경우는 지인의 아들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자기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자랑을 해서 같이 왔던 문상객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뻐서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성과나 결과물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랑이 나쁜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랑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하는 정도의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랑에 정말 진심으로 박수쳐주며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정말 높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것들에 크게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남이 말하는 허풍에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 때문에 나의 인생을 비참하다거나 초라한 인생이라고 격하시키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사람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마치 자기 말이 곧 법인 것처럼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휘두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가 다른 것일 뿐인데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상대방을 면전에서 호통을 치거나 심지어는 상대를 자신에게 맞추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심하면 사람을 대할 때 한두 가지 면만을 보고 또는 특정한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아예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그 사람을 감싸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라며 감싸기까지 합니다. 가끔 나오는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인터뷰를 하던가요?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데도 절대 그 사람이 아닐 거라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감싸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일부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양 판단해버리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스라이팅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잘한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면만 보고서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버리거나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게 내 탓이라며 자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더욱 모든 게 내 탓이라며 자책하거나 그로 인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감에 너무 오래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무척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것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책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마저 함께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괜찮아,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위로해 주어도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더 깊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해봐. 곧 나아질 거야 등등. 어떠한 좋은 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고 너무 급하게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자신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보다는 내가 지금은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긍정적인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게 좋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데도 애써 아닌 척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언제나 나쁜 일만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 경우에 객관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그렇다면 현재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계속해서 내 자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해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면 자책하거나 슬퍼하기보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가볍게라도 걷자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배우자와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하다면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따뜻한 한마디를 못했을까 생각하며 자책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순간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그동안은 고맙다거나 사랑한다거나 하는 표현에 서툴렀다면 어색하더라도 표현을 한번 큰 마음 먹고 해보세요. 습관이 안 되어 있어 어색할 뿐이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쉬운 걸 왜 여태껏 미루고 안 했을까 생각되실 겁니다. 따뜻하고 예의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말이나 제스처는 상대방이 누가 됐든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시작해보세요. 지나간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잘한 일도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한 일만 떠올리며 자책하기보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후회의 본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며 자책할 시간에 내 깊은 내면과 깊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든 순간이 선택으로 이루어져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온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면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보세요. 나의 수고는 그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그 수고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 칭찬도 셀프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남에게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생기면 배우자가 되었든 자식들이 되었든 분명 서운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은 반드시 외로움을 불러오고 서운한 감정이 몰려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수긍이 가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절대적인 것도 없고 인생에 있어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노력은 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더욱 품격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의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나의 남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